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제천 솔미학교에서 현재 교장을 맡고 있고요. 여러분들 만나 뵈려고 오늘 좀 급한 일 미루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도 오늘 여러분 만나뵈려고 왔고요. 서울대학교 다니고 있는 조수빈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솔미학교에서 봉사했었고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제천여자중학교 3학년 김진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솔매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솔미학교는 1993년도에 그 청년단체의 부설로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한글학교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한글학교에서 이름이 이제 시민학교로 바뀌고 나중에 그 IMF가 오면서 학교가 문을 닫게 됐어요. 그래서 청년단체가 해체되고 학교는 문을 닫았는데 학생들은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어디로 가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학교를 청년회와 같이 해체해야 되는가 아니면 배워야 될 사람들을 외면해야 되는가 아니면 계속 가야 되는가 계속 가야 된다면 누가 책임지는가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모든 걸 접고 솔미학교에 뛰어들었죠. 98년도에 들었는데 그때 솔미학교 이름이 솔미 야간학교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솔미학교를 이름 바꿔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 지금 장소는 그 교동의 목화의 시장 앞에 재고 밑에 거기 3층 건물에 저희들 2층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이 솔미학교는 문해교육기관이거든요. 문해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원래는 법적으로 이렇게 제도화되지 않았을 때는 문맹교육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해 이러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래서 문해가 뭐야? 그거 혹시 문예교육 아니야? 아니면 혹시 문화교육 아니야? 문외 아니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알게 된 이유가 그 법제화 속에서 우리가 활동해서 법을 만들어냈거든요. 그래서 2007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바뀌었거든요. 그때 문예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고 그때부터 문예교육은 하나의 직업군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예교사가 되면 어떤 역할들을 하느냐면 성인 학습자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그들을 지도하면서 그들의 진로까지 다 고민하게 되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교사가 되는 과정은 일단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력 인증 과정이 있고 비학력 인증 과정이 있는데 비학력 인증 과정에서는 그 4년제 대학을 꼭 나오지 않아도 돼요. 초등과정, 중학교 과정까지 저희들이 그 대상자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글 정도 아니면 중학교 과정 정도 가르칠 수 있겠다 하면 되는데 그 학력 인정 과정이 따로 있어요. 그 과정에는 무조건 4년제 대학을 나와야 되고 또 그 연수 과정이 있거든요. 자격증은 아니고 이수증인데 그 과정의 교육을 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교육을 받아야 그 자격증을 가지고 수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교육제도에서는 졸업장을 주는 게 이제 3가지 루트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규학교를 다니는 것. 그 다음에 검정고시를 보는 것. 3번째는 우리 같은 이런 기관에서 학력인증 과정에 참여해서 3년간 공부하는 것. 문해교육이라는 게 그 2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문해교육은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 교육이에요. 그 기본 사람은 기본이 되어야 사람이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본을 닦는 교육이고 문해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항상 성인 기초 교육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인들이 배우는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성인 기초교육이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뭐냐면 기초교육은 아이들이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성인들이 왜 기초교육을 배울까? 의문을 가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인들이 기초교육이 안 된 이유는 학령기를 놓쳐서 전쟁, 여자, 가난, 그 밖에 모든 이유들이 공부를 못하게 된 이유죠.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기초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 교육은 삶을 살아가는 인성이라던가 인격,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 그런 데 대한 기본에 대한 것을 문화나 이런 걸 이해하는 데 그것을 배우고 기초교육은 지식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과정하고 중등과정이 우리 학교 대상자인데 문해교육은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초등과정 6년, 중학과정 3년, 9년의 의무교육을 문해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해는 1차적으로 사람들이 문해교육 그러면 한글 교육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글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교육, 성인 기초교육일 때 한글로부터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글 교육이라고 지금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글을 그럼 다 배우고 나면 문제가 없는가? 한글을 못 배워서 한이 있을 때 그 한이 해소되면 문제는 해결되는가? 아니거든요. 그때부터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문해교육은 기초로서의 교육이 있고 인간이 되는 기본으로서의 교육이 있다. 그래서 그 기본과 기초를 통합해서 삶의 기반이 되는 교육이 문해교육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문해교육을 이렇게 생각해요. 길을 가다가 길이 끝나는 곳에서 막막하거든요. 그런데 그 길이 끝나는 곳에서 새로운 길을 만나는 거죠. 그때 희망이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은 바로 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문해는 모든 것의 기본이며 가능성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하고 그 길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을 가르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동기가 있어요. 지금 앞에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학생들의 이야기도 있고 우리가 또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쓴 이야기도 있는데 제가 원래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현대그룹에서 한 10년 근무를 했었는데 아주 탄탄한 직장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과연 인생일까? 삶일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이제 사람들 막 데리고 고아원 이런 데 방문하고 봉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일시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삶일까?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이제 지금 이제 퇴직하는 제가 나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천 같은 공기 좋은 곳에 와서 퇴직하면서 살아가면 나만 잘 살면 되는가? 그런 고민들을 계속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글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글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는데 이게 행선지가 적혀 있는데 그걸 몰라요. 못 찾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봉양이라고 써 있으면 봉양 방향 가면 되잖아요. 봉양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봉양이라고 하는 글자를 못 읽으니까 금성 방면으로 두 글자 금성 이걸 못 읽으니까 봉양이라는 글자 두 개만 찾아서 봉양 쪽으로 못 가고 금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제 다른 행선지로 가니까 내릴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충격을 이제 그 사람이 받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택시를 탔다고 해요. 그러면서 택시를 타고 마을에 들어가니까 젊은 여자가 살림 다 망친다고 잘못 들어왔다고 그런 욕을 먹으면서도 자기가 배우지 못한 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됐어요. 글자를 모르고 100년을 살고 글자를 알며 50년을 산다면 생각할 필요가 뭐 있나요? 당연한 걸, 아주 당연한 걸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옆에서 들어보면 정말 문해는 글자가 아니라 삶 자체인 것 같아요. 솔매학교는 기본 학교처럼 수학여행이나 소풍을 가나요? 네, 소풍 가죠.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이제 공부를 하러 오시는데 이분들이 공부하러 오시는 거 보면 이제 글자를 배우러 와요. 근데 글자를 배우러 왔는데 소풍을 가자든가 다른 뭐 봉사활동을 하자든가 뭐 다른 뭔가를 만들어 보자든가 이렇게 하면 싫어하거든요. 내가 글자 배우러 왔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글자 하나로 더 배워야 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학습자는 학습에 원하는 게 원트가 있잖아요. 근데 교수자는 학습자가 원하는 걸 다 줄 수는 없는 거죠. 학습자가 원하는 원트와 교수자가 필요로 하는 니드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충돌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협상을 해 나가는 거죠. 그렇지만 교수자는 항상 학습자의 애완이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학습자들은 일단 학습자들이 왔을 때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거든요. 목적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난 글자 배우러 왔어. 난 졸업장 따러 왔어. 그러면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놀러 가자. 아니면 다른 활동하자면 싫어해요. 두 번째는 학습지향적인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배우는 게 좋아요. 뭘 하든 내가 배우는 게 좋아. 세 번째는 관계지향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집에 노르니 심심한데 학교 오니까 뭐 그냥 아는 사람들 또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막 활동하는 거 싫어해요. 근데 언제 좋아하느냐면 소풍 가자든가 수학여행 가자든가 뭐 먹자든가 뭐 이렇게 회식이라든가 이런 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저희들도 이제 무슨 회의라든가 면대면으로 못하니 강의라든가 면대면으로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줌을 이용해서 온라인으로 수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2월 말부터 시작해서 4개월간 학교 문을 닫았었어요. 휴교를 했는데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수업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읽고 쓰는 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 온라인 수업을 하면 만약에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럼 과제를 못 올리시면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기초반 분들은 못 하시는데 중급반은 중학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읽고 쓰고가 다 되고 자신의 의사를 문자화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근데 기초반 사람들은 그게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시도하지 않고 면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대신 이제 학생들이 이제 보통 한 공간에 한 50명씩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10명 이내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때 이제 우리 여기처럼 발열 체크하고 또 기록하고 그러고 들어서 손 세정도 닦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어머니들이 자꾸 이제 힘들어 하셔요. 어르신들이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 않나요? 포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포기를 하면 일단은 이제 그 학습자들이 먼저 전화를 하게 해요. 그러니까 학교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면 교사회가 있고 그다음에 실무자회가 있고 학생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반에는 반장들이 있고 총무가 있고 또 담임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이 일단 출석 프로그램 체크하니까 안 나오면 일단 연락을 해보는 거죠. 담임 선생님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반에 있는 총무나 회장님이 해보는 거예요. 그러고도 안 나오면 학교에서 이제 전화를 드려보고 그런 이 일을 하면서 후회하신 적이 있나요? 후회를 안 해볼 수는 없겠죠. 거의 30년 가까이 했으니까. 근데 후회를 한 적이 있기는 하는데 그것도 그냥 일시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코로나 사태로 너무 장기적으로 놀면 우울증에 걸린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울증이 아니라 우울감이거든요. 우울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지면 좀 이제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지 포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어요. 그런 경우가 이제 어떤 경우냐면 우리는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이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렵다든가 아니면 학교 운영에 돈이 없어 못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든가 그것이 회복이 어렵다든가 아니면 우리는 좋은 뜻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는데 그 의도가 오류가 생겨서 왜곡한다든가 그래서 그것이 다른 말로 돌아온다든가 사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솔미학교는 공교육 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도 아닌 민간 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뭐 어떠한 힘들었던 경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민간 기관은 어떤 한계가 있냐면 학교 하나가 운영이 되려면 5가지 요소를 갖춰야 되거든요. 첫째는 배우는 사람, 학습자죠. 두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 세 번째는 배울 내용. 근데 커리큘럼이 이제 짜여지는 거죠. 네 번째가 공간이에요. 학습 공간. 그리고 5번째가 재정이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냐면 한계가 있는 게 장소적인 문제의 한계, 재정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많아도 줄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뭐지? 그러면 이것은 민간에서 뜻을 가진 사람 몇몇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봤더니 헌법에 나와 있어요.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교육받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 국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솔미학교 같은 이런 작은 기관들이 이걸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그때부터 98년 이후부터 저희들이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이제 네트워크하기 위해서 수소문했어요. 제가 봉사를 하던 시절에 이제 새해에 후원해주신 지역 기업체분들께 어르신들과 같이 감사 편지를 썼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지역과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기관이 솔미학교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혹시 이런 모습들이 아까 말씀해주신 바라던 세상? 이런 거라고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죠. 결국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볼 필요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훌륭하다, 위대하다, 저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교육적 요소를 그 사람한테 빼내고 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교육적 요소라고 하는 게 뭐냐, 교육적 혜택이 주는 게 뭐냐면 사회화거든요. 존 두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학습을 하면 뭐가 달라지는가? 첫 번째는 상상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회화가 일어나고 세 번째는 절제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은 사회화 속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을 우리 교양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학습이 1차적으로는 성장을 가져오지만 계속 성장한다면 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학습이 어느 정도 성장의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성숙한 삶으로 가야 돼요. 그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나를 넘어서 세상을 보는 거죠. 그동안에 나의 문제만에 집중하고 나의 문제만을 어려워했다면 이제는 그 영역을 넓혀서 나의 문제, 너의 문제, 그리고 사회 전체의 문제, 인류의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이 배우게 되면 결국은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세상이 따뜻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솔미학교 졸업의 의미가 뭘지 좀 궁금해요. 네. 원래 문예교육기관은 졸업식이 없어요, 원래는. 왜 그러냐면 비문예 학습자들은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이 급하거든요. 그래서 급하게 학교를 왔는데 입학식이 3월이에요. 이렇게 하면 지금쯤 만약에 오셨다라고 하면 지금은 9월이잖아요. 그럼 내년 3월까지 오는 사이에 기다리는 동안에 변수가 생겨요. 돌아가시거나 아프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사라지거나. 그래서 입학식이 따로 없어요. 처음에는 이제 저희들도 모르고 90년도에 할 때는 입학식, 졸업식이 따로 있었죠.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수료식도 하고 그 졸업장을 또 교장명의로 주기도 했는데 성인학자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은 아동학습자들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졸업식과 입학식을 없애버렸어요. 계속 없앴는데, 그래서 우리 수시로 입학하고 계속 공부하거든요. 지금 길게 하시는 분들은 뭐 15년씩 하시는 분도 있고, 제일 오래 하시면 20년 되신 분도 있어요. 졸업도 안 하시고. 그리고 혹시 앞으로도 솔미학교에서 더 해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대부분 우리가 문예교육하면 그 한글 교육 이렇게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문맹자 이렇게 인식을 해요. 그리고 뭐 이분들이 그냥 기초만 가르쳐 주면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세상 우리가 사는데 가는 이 세상은 거대하게 두 세계로 나눠져 있거든요. 세계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인간이 관여한 세상이에요. 인간이 만든 세상이라고요. 인간이 만든 세상을 뭐라고 하느냐면 문명이라고 해요. 문명. 인간이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문명을 빚어낸 게 문화예요. 문화를 기록한 게 문학이거든요. 그러면 문학과 문화와 문명을 관통하는 게 뭘까요? 그건 바로 문자예요. 그래서 문자가 기초가 되거든요. 근데 이 문자가 그럴 문자를 쓰는데 문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그 다르게 이야기하면 만들었다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만든 사람은 기준을 만들었다는 거고요.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치면 되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으쓱해 하겠죠. 그렇지만 또 불안해요. 왜 그러면 새로운 기준이 나올까 봐. 그래서 이 문명이 만들어 놓은 세상,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관여한 이 세상은 항상 불안하게 만들어요. 항상 초조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나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화 속에 살아가는데, 이렇게 살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건 뭐가 있을까? 그건 바로 인간이 관여하지 않은 세상이거든요. 그건 바로 자연이에요. 우리는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학교이고 싶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사람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원을 전국에서 최초로 저희들이 끊었거든요. 그리고 최초로 끊었고 또 학력 인증이나 이런 것도 국가에 최초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많은 중고등학생 분들이 솔미학교에 봉사를 가세요. 오는 학생들이 이것만은 꼭 배워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답을 찾지 않고 질문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직장 생활을 할 때 안락하게 살아가는 게 그게 과연 답일까?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요, 그거.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선생님은 답을 알고 있고 학생은 답을 모르는 사람. 그래서 선생님이 답을 알려주면 학생은 답을 잘 습득해서 답을 어떻게든지 빨리 그걸 말하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의 사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답이 아니라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질문은 어떨 때 나오냐면 자기가 궁금한 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안에 어떤 욕망들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하고 싶은 거 뭐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인정 안 되잖아요. 공부만 잘하면 돼 이러잖아요. 문해교육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크게 이게 네 가지 축에서 이제 문해교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첫째는 글을 안다는 거예요. 모르니까. 두 번째는 나를 아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아는 거예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예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을 읽어내려야 돼요. 세상을 읽어내려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글을 안다, 나를 안다, 세상을 안다, 역할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이제 봉사하는 학생들이 많이 오지만 학생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는 거죠. 자,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